총선 패배 후 총체적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추스리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황 위원장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쇄신 구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그 총선 참패 후 19일 만에 위원장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고사하는 어려운 자리셨는데 어떻게 맡으시게 됐습니까? 아마 당에서 저를 부른 것이 우리 왜 고사에 왜 노마식도라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럴 때는 이제 오랜 어떤 당의 경험과 또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를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때 당을 마지막으로라도 추스리는데 같이 힘을 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선뜻 저는 그냥 좋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총선 패배 원인부터 좀 진단을 하셔야 당의 위기를 좀 수습하실 텐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봐서는 저희가 좀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럴까 만심했다 그럴까 저희들이 출발선에서는 좀 대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한 있다고 봐서 그 김진표 의장이 그 광역 중대선거구 같은 제도를 제안했을 때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그 제도에 따르면 한 6대4 이상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기울면은 사실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도 또 여러 가지 프레임이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적절히 했는가. 그리고 이제 크게 봐서는 우리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특히 이제 거대 담론에는 우리가 충분히 변명할 수가 있지만 예컨대 서민 경제라든지 그러니까 물가나 이자 같은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답도 못하고 의료 대란은 또 너무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등등으로 저희들이 참 지금 돌이켜 보면은 좀 제대로 잘 대비를 못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사이비 보수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보수 정체성을 제대로 못 지켰다. 그래서 진보 인사 영입이 하나의 또 페인이 아니었나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저한테 와서 많은 동료나 주변 분들이 말씀이 야 우리 당 이거 보수당 맞느냐? 보수 정권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중도 하면서 우리 자체에 대해서는 좀 눈길을 제대로 쏟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보수 가치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딱 굳건히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1의 과제, 우리 쇄신의 제1의 과제가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정체성을 아주 재정립해서 확고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번 총선을 둘러싸고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게 지금 당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명을 딱 이야기를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느 쪽이다 또 누구 책임이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전체를 모아서 또 저부터도 후회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지. 이걸 어떻게 뭐 정량적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본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참 변명이라기보다도 억울함이 생기겠죠. 말씀 안 하시네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당 대표를 그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 시기가 한 달 정도 미뤄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뭐 6말 7초 이야기를 하다가 한 7말 8초쯤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 늦어지진 않고요. 우선 물리적으로요. 우리가 한 40일 정도가 당원 당규상의 규칙상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절대적으로요. 근데 6월 말로 하면은 5월 20일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지금 원내대표 모시고 좀 논의를 하고 또 당에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또 후보들도요. 어느 정도 내정이 돼서
과연 5월 20일 날 후보 등록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가능할까 생각할 때에는 그런 걸 못을 받고 강행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네. 물 흐르듯이 또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저도 옳다고 봐요. 이렇게 과도기를 장기관하는 거 안 좋으니까요. 네. 또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되게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적어도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빨라도 많이 빠르지 않게 해서 두 지도부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도 한 재미있겠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인데 네. 저희들로서는 비대위로서는 또박또박 지체함이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네. 전당대가 좀 늦춰진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출마할 여지가 더 생겼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옵니다. 네. 우리 황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전 위원장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 나오는 게 나은가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누구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을 아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당 대표가요. 저는 오랜 그 정당 생활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내년에 벌써 보궐선거 있죠.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죠. 곧 이어 네. 대선이 있는데 이거를 줄기차게 일관되게 준비해서 당은 선거를 이겨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실패하면은 그 대표는 자리를 내놓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신중히 고려하시겠죠. 네. 당초 비대위가 이제 관리형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황 위원장님이 혁신형을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쇄신을 이야기하셨는데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서 좀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네. 그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하나로 만든 후에는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좀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 사이에 뭐 비선 라인이 있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걸 다 공개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에 경험에 의하면은 비선은 그 비밀 비자거든요. 그렇죠. 네. 비선이 이게 노출이 되면은요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거는 좀 서로들 예의라고 그러고 정치 예의 도의를 지켰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나오신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두 분이 이렇게 합의를 했더라도 더 정치적인 여과 과정을 쭉 거쳐야지 아니면 많이 국민들이 혼란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